오늘부로 저는 당신의 아내를 그만두려 합니다. 40년 전 당신에게 줬던 제 인생을 이제 되찾아 가겠습니다. 연회장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늘 가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칠순 잔치의 그 요란한 조명 아래서 남편의 뻔한 건배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의 세월을 고작 자기 주관 없이 시키는 대로 산 아내의 희생으로 치부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당신의 아내를 그만두려 합니다. 40년 전 당신에게 줬던 제 인생을 이제 되찾아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뱉은 후 입고 있던 한복 저고리를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70세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자유로운 여자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산 가족에게서 독립한다는 것이 이토록 처절한 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칠순 잔치에서 이혼을 선언하고 나온 그날, 도대체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은 지나치게 환해서 눈이 시렸습니다. 저의 고이연 현수막은 그 조명 아래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등줄기에는 이미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제 역할은 남편의 성공을 증명하는 배경이면서 손님들의 수발을 드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태섭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신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 저는 40년 전 결혼식 날의 낯선 긴장감이 아닌 익숙하고 지긋지긋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태섭 씨는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집사람 덕분이죠. 태섭 씨의 말에 억지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뺨에 경련이 일도록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집사람 평생 저 시키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밥 해주고 옷 다려주고 애들 키웠습니다. 자기 주관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내조한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죠.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 문장은 40년간 제 모든 존재 이유를 타인의 명령 수행으로 압축하는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림, 배우고 싶었던 영어, 갖고 싶었던 꿈까지 모두 태섭 씨의 시키는 대로라는 거대한 벽에 갇혀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딸 혜미는 이런 상황이 지겹다는 듯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표정이 그래? 아빠한테 고맙다고 웃어야지. 평생 들은 소린데 뭘 또 새삼스럽게. 그 순간 제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새삼스럽게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이고 쌓여 오늘 70세의 고이연에서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태섭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건배사를 위해 마이크를 들고 있던 그는 저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태섭 씨가 마이크를 도로 빼앗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장태섭 씨,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산 덕분에 당신은 성공했겠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나이 70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시종이 아니라는 것을. 연회장에는 웅성거림이 채워졌습니다. 딸 혜미가 뛰어나와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저는 혜미의 손을 부드럽지만 힘주어 뿌리쳤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당신의 아내를 그만두려 합니다. 40년 전 당신에게 줬던 제 인생을 이제 되찾아 가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내뱉은 후 입고 있던 값비싼 한복 저고리를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아래는 수수한 검은색 긴팔 티셔츠와 바지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오랜 속박을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태섭 씨의 손에 던지듯 쥐어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태섭 씨의 분노에 찬 고함과 혜미의 절망적인 외침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70세 생일은 남편의 축제가 아닌 저 자신의 독립선언일이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위치한 아주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좁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곧바로 딸 혜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아빠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동네 사람들. 다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 저는 창밖의 삭막한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했으면 40년 전에 내 아빠가 나를 사람 대접해줬겠지. 나는 이제 너희들 체면 때문에 살지 않아. 혜미는 가장 비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돈은? 당장 먹고 살 돈은 있어? 아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면 어쩌려고? 저는 캐리어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5만 원권 다발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숨겨가며 저 자신의 화장품 한 번 사지 않고 모았던 40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500만 원. 그거면 충분해. 내 아빠 돈 없어도 나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혜미는 전화를 끊으며 노골적인 조소를 흘렸습니다. 500만 원으로? 70살 먹어서? 엄마, 시대가 변했어. 곧 후회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혜미의 번호를 곧바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좁은 방 한가운데 서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500만 원은 적은 돈이었지만 이 공간은 완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을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속에는 옷가지 대신 낡은 뷰티 잡지들과 제가 아껴 쓰던 작은 화장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젊은 시절 꿈이자 억눌렸던 열망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미자의 인생.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불안함보다는 단단한 결의에 가까웠습니다. 칠순 잔치를 박차고 나온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500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못지않게 건강했지만 사회는 저의 나이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식당과 요양원,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찾아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온갖 대가족의 식사를 책임졌던 저의 손목 힘을 믿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주방이 너무 바빠서요. 여기 허리 숙여서 일해야 하는데 그러다 다치시면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는 40년간 그 장태섭 씨의 온갖 잔소리와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낸 저에게 다칠까봐 걱정된다는 말은 합당한 거절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보호해야 할 존재로 규정되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저는 이력서 대신 40년 주부 경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의 살림 노하우를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매일매일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고독보다 경제적 불안감이 저를 더 깊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 혜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저를 차단 목록에서 풀지 않았던 혜미는 뜻밖에도 저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혜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뷰티 쇼핑몰의 재고들을 가득 싣고
반지하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방은 혜미가 가져온 큰 짐들로 가득 찼고 혜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곰팡이 냄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랑 화해하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 좁은 방은 저의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혜미는 여전히 저의 독립보다는 아버지와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내 쇼핑몰이 요즘 좀 침체기예요. MZ세대는 신물이 난대요. 그래서 시니어 모델을 써보려고요. 솔직히 엄마, 칠순잔치 때 카메라 앞에서 선 거 보니까 끼는 있더라. 혜미는 저의 40년 억압의 세월에서 나온 에너지를 끼라는 저속한 단어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단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봐요. 시니어 뷰티가 뜬대요. 엄마가 이 제품들 바르고 화장품 없이도 예뻐지는 법 같은 거 찍어봐요. 제품은 혜미의 아이디어였지만 그 내용은 결국 제가 평생 가족들에게 사용했던 짠순이 절약 팁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내 쇼핑몰 모델을 해야 하니? 내가 내 광고 수단이야. 혜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요. 이게 엄마한테는 최후의 동아줄이에요. 시니어 모델 수당은 줄게요. 대신 이건 다 엄마가 써요. 나는 이번에 새로 산 것들이라서 필요 없거든요. 혜미는 방구석에 커다란 박스 하나를 휙 던져 놓았습니다. 안에는 구형 DSLR 카메라와 삐걱거리는 삼각대, 그리고 작은 링 조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줄게요. 쓰다가 버린 거니까. 연습이나 하라고요. 자, 그럼 난 가요. 혜미는 자신이 쓰다 버린 장비를 선심 쓰듯 저에게 던져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지하 원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엄마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쓰다가 버린 것. 내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장태섭 씨가 쓰고 버린 아내, 혜미가 쓰고 버린 카메라. 정말이지 이대로 주저앉아도 괜찮을까요? 분노와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발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문득 멈추었습니다. 저는 낡은 삼각대를 펼치고 구형 DSLR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복잡한 장비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니 칙칙한 반지하 방이 묘하게 프레임 안에 갇히면서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링 조명을 켜보았습니다. 링 조명의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저의 칠순 얼굴과 깊게 패인 주름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은 감춰지지 않았지만 그 주름 위로 단단한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카메라, 버려진 것, 나도 버려진 사람. 하지만 저 작은 렌즈 안에서라면 내 70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가 윙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 던져주고 간 이 시대의 장비가 저에게 모욕이 아닌 시대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혜미가 버리고 간 낡은 카메라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모욕감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쓰다가 버린 것이 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동네 주민센터의 무료 컴퓨터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70세의 제가 가장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유튜브라는 세상의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학창 시절부터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습관 덕분에 저는 편집 프로그램의 복잡한 용어들을 노트에 꼼꼼히 적으며 익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젊은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실패한 다큐멘터리 PD 출신이었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저의 채널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강 PD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완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를 원해요. 어머니의 주름, 어머니의 반지하방, 어머니가 40년 동안 살아온 날것의 이야기요.
날 것이라니요. 저는 평생을 꾸며서 참고 숨기며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강 PD의 말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고민 끝에 70대 오미자의 진짜 뷰티로 정했습니다. 혜미가 제안했던 시니어 뷰티가 아닌 저의 이름과 제 철학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첫 영상을 찍기 위해 링 조명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혜미의 화장품 대신 제가 평생 사용해온 방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보며 수줍지만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자, 주부님들. 비싼 앰플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이 재료를 쓰시면 됩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살짝만 바르세요. 첫 영상은 남편 몰래 40년간 사용한 비밀주름 관리 팁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녹차 우린 물로 세안하는 법, 쌀뜨물로 로션을 만드는 법 등 40년 짠순이 생활에서 나온 지혜들이었습니다. 영상은 서툴렀습니다. 화면은 약간 흔들렸고 편집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 만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남편 몰래 녹차물 세안합니다. 공감하고 눈물 나요. 아니, 이분 진짜다. 70대인데 피부과 이럴 수 있나요? 진정성 대박. 사람들이 저의 팁보다 저의 진심을 먼저 보았습니다. 평생 태섭 씨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저의 살림, 노하우와 절약 정신이 이 낯선 디지털 세상에서는 가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영상은 태섭이한테 안 들키고 몰래 화장하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40년간 억압받았던 주부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옛날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화장품 샀다고 잔소리할까봐 저는 늘 저만의 비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냉장고 김치통 옆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이 영상은 주부들의 비밀 통로라 불리며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수많은 구독자와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에 공감하고 저를 응원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들뜨게 했습니다. 이것이 40년 만에 얻은 저의 사회적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강 PD의 도움을 받아 채널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은 딸 혜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혜미는 자신이 저에게 쓰다가 버린 카메라와 조명이 저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낡은 원룸에서 짐을 싸서 훨씬 넓고 양지 바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저의 조촐한 자립생활이 딸 혜미의 사업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을 벗어나 양지 바른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링 조명을 설치하고 제가 직접 만든 작은 화장대를 놓았습니다. 40년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던 제가 처음으로 햇살이 드는 공간에서 제 이름을 걸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제 채널의 수익은 딸 혜미가 운영하는 뷰티 쇼핑몰의 수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저의 진솔한 삶이 수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소식은 가장 듣기 싫은 사람들의 귀에도 빠르게 들어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미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저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혜미는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진짜 이 돈 다 유튜브로 벌었다고요? 말도 안 돼. 혜미는 저의 성공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채널의 댓글 창을 켜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엄마 영상을 보고 과거 미화, 꼰대식 절약 강요 같은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거 관리를 해야죠. 혜미는 제가 올린 따뜻한 응원 댓글은 보지 않고 단 몇 개의 비난 댓글만을 들이밀었습니다. 사실은 그 댓글들이 아니라 자신보다 성공한 엄마의 존재 자체가 혜미에게는 악성 댓글이었을 것입니다. 엄마, 트렌드가 뭔지 몰라요? 요즘은 더 자극적이고 더 젊은 스타일로 가야 한다고요. 엄마 방식대로 하면 곧 망해요. 콘텐츠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저는 혜미의 눈에서 질투와 조종하려는 욕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와야만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혜미야. 나는 내가 버린 카메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내 채널은 내 철학으로 움직이는 나의 공간이야. 내가 원하는 트렌드는 내 쇼핑몰에 적용하렴. 혜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혜미가 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날은 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질투가 저를 괴롭혔다면 전 남편 장태섭 씨의 등장은 저의 평화를 깨뜨리는 태풍이었습니다. 태섭 씨는 이혼 후 사업 투자에 실패하고 초라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섭 씨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미자 씨, 당신이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당신도 알겠지만 이혼 후 내 노년이 좀 궁해졌어.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우리가 40년 부부였잖아. 당신이 그렇게 돈을 벌면 나한테도 도리를 해야지. 아예 재결합을 하든가. 아니면 매달 노년 생활비를 내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저는 여전히 돈을 내주는 아내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태섭 씨가 저에게 원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코웃음 치던 사람이 내가 잘 되니 갑자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태섭 씨. 당신에게 갈 돈은 없습니다. 도리를 따지기 전에 40년 동안 저에게 한도리 없는 행동부터 반성하십시오.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태섭 씨의 끈질긴 압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저의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며 저의 명성을 흠집 내려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섭 씨와 혜미의 압박은 저의 자립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당시 변호사에게 받았던 서류들, 특히 태섭 씨의 지저분한 재무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쓰다 버린 여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당신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차례였습니다. 태섭 씨는 저에게 원하는 돈을 얻지 못하자 저의 명성을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인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저의 성공이 순수한 자립이 아닌 이혼 과정에서 몰래 빼낸 자금 덕분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태섭 씨는 심지어 저의 시니어 자립, 스쿨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접근하여 제가 불투명하게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미자 씨, 당신이 유튜브에서 깨끗한 척 해봤자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당신이 나한테 돈을 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지. 이젠 당신 채널도 같이 망하는 거야. 결국 태섭 씨가 원하는 것은 저의 몰락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굴복하고 다시 과거의 그림자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의 얄팍한 심리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당시 변호사를 통해 얻었던 태섭 씨의 재무 기록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노란색 봉투 속에 들어있는 자료는 태섭 씨가 회사 임원 시절부터 치밀하게 숨겨온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태섭 씨의 남은 명예와 경제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이런 복수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였습니다. 이혼으로 그와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의 새로운 삶을 짓밟으려 하는 이상, 저는 더 이상 전 아내의 도리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저를 무시하고 억압한 대가, 그리고 저의 자립을 위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강 PD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 재분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섭 씨의 악의적인 소문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저는 채널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태섭 씨의 소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저의 채널의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수익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저는 그 누구의 돈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분께는 곧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태섭 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 놓인 노란색 봉투를 카메라에 잠시 노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이 결정적인 무언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삶을 짓밟았던 불의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저의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을 상대로 추가적인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소하여 정당하게 회수된 자금으로 저와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자립재단을 설립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당당한 선언에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정직한 싸움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고 이는 태섭 씨의 남은 노년을 완전히 뒤흔들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태섭 씨는 자신이 짓밟았던 아내에게서 상상조차 못한 치명적인 일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태섭 씨와의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딸 혜미의 뷰티 쇼핑몰은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유행을 쫓았지만 그 속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저의 채널에서 진짜 삶의 지혜를 얻고 있었기에 혜미의 상업적인 콘텐츠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혜미는 저의 투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울분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쇼핑몰이 망했어요. 사람들이 엄마한테 배운 짠돌이 팁만 쓰고 내 화장품은 안 산다고요. 내가 왜 실패해야 해요? 저의 성공이 혜미의 실패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미는 저의 삶을 무시했던 것처럼 시청자들의 지혜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의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해요.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이 채널을 키울 줄 몰라요. 저한테 채널 운영권을 넘기세요. 제가 엄마의 오미자표 레시피를 상표 등록해서 크게 키울게요. 혜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룬 왕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미의 제안은 저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이 아이는 저의 성공마저도 이용 가치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혜미야, 내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에게 뭘 주었니? 뭐 카메라랑 조명이요. 엄마, 성공했으면 이제 갚으면 되잖아. 내가 나에게 준 건 쓰다가 버린 장비였어. 너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였지. 하지만 나는 그 버려진 장비로 나의 왕국을 만들었단다. 저의 성공은 혜미에게 복종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혜미에게서 완전히 독립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경영권은 내 것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내 성공에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단다. 혜미는 분노에 차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강 PD에게 지시하여 오미자표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고
혜미에게는 상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너도 이 회사에 아주 작은 지분이 있었지. 내가 내 지분을 사줄게. 좋아요. 수억 원을 내놓으세요. 1원. 내가 나에게 준 쓰다가 버린 카메라의 가치와 똑같이 너의 지분을 단. 돈 1원에 팔고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하거라.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이다. 혜미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에게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혜미의 울음을 외면하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단돈 1원의 거래는 40년 가족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체적인 삶과 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단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의 컨벤션홀에서 채널 100만 구독자 달성 기념 및 시니어 크리에이터 자립 재단 설립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 대신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세련된 한복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제가 바라본 세상은 칠순 잔치에서 바라본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플래시 세례는 저의 얼굴 위 주름까지도 당당함의 증거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아내도 혜미의 엄마도 아닌 오미자라는 이름의 당당한 창조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채널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70세에 버려진 카메라와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성공을 저 혼자 누리지 않겠습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 자립 재단을 설립하여 저와 같은 여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미자 회장님, 최근 전 남편 장태섭 씨와의 추가 재산 분할 소송 승소 소식이 사실인가요? 장태섭 씨는 이 성공에 대해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의 의견이요? 그분은 제가 화장품 살 돈조차 아까워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오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컨벤션홀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초라한 양복 차림의 장태섭 씨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메인 스크린의 라이브 카메라에 의해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저에게 느꼈던 모욕감을 이제 그가 온 세상 앞에서 똑같이 느끼게 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림 없이 최종 승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지난 40년간의 가사 노동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은퇴 후 빼돌리려 했던 불법 비자금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태섭 씨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남은 경제력이 없을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완벽한 몰락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 모든 회수된 자금은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시니어 여성들의 자리에 재단 기금으로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그분의 노년 생활 자금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 늘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딸 혜미가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혜미에게 너는 늘 나를 무시했고 내 성공을 돈벌이로만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정직한 성공을 원한다면 내 재단의 최하위 직원으로 들어와 시니어들의 정성스러운 성공을 내 눈으로 직접 배우거라. 그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혜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그리고 엄마의 압도적인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복수와 자아실현을 동시에 이룬 완벽한 통쾌 결말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저의 시니어 크리에이터 자립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태섭의 아내나 혜미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오미자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이름이 가장 당당하고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단은 저의 철학대로 운영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여성들이 겪었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는 진심을 담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벌어 가족을 봉양하는 주부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였습니다. 저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40년간 제가 억눌렀던 모든 꿈들이 이 재단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딸 혜미는 저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최하위 직원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트렌드를 줬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시니어들의 소박한 삶과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시니어 어머님들께서 쓰시던 카메라 장비 정리 완료했습니다. 수고했구나, 혜미 씨. 쓰다가 버린 물건도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법이란다. 너는 이제 그 가치를 매기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혜미는 저의 말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에게 던져줬던 쓰다가 버린 카메라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혜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하면서도 필요한 사랑이었습니다. 전 남편 장태섭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적 소송 패배 후 그는 연금과 재산 대부분을 잃고 초라한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명예와 체면은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손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태섭 씨는 가끔씩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재단 근처에 찾아와 구걸하듯 저를 찾았습니다. 오미자 씨, 제발 밥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우리가 부부였지 않소. 한 번만 도와주시오. 그는 이제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의 성공에 매달리는 초라한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4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존중을 이제 와서 구걸하는 그의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그에게 저의 삶을 침범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문자를 확인했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는 대신 그에게 영원한 후회를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살을 맞았습니다. 눈앞에는 제가 세운 재단의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제 70대의 삶은 스스로의 의지로 채워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미자 회장님의 인생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미자님은 밝은 햇살을 맞으며 당당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새로운 기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